안녕하세요. 원더풀 문입니다. 지난 시간은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한 물건 검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물건 검색된 것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대표 무료 검색 사이트 중에 나머지 두 가지는 맛보기만 보고 오늘 주제인 물건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거의 많이 보는 게 물론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도 네이버 부동산 경매를 통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KB 부동산 나오는 리본을 통한 검색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우리가 사이트 명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검색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인 물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 분석이죠. 입지 분석인데 입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제가 지금 적혀 있는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우리 임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뭐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좀 알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입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뭐니 해도 뭐 입지죠. 입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자, 지도를 먼저 통해서 반경 2km 내에 있는 지역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는 뭐 자동차를 타고 보셔도 되지만 발로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정확하게 지역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망이 어떻게 되는지, 뭐 주변에 KTX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SRT가 있는지, 뭐 고속철도망이 다 형성되어 있는지 등등 이런 철도망을 확인하셔야 되고, 도로망 상태는 어떤지, 주변에 뭐 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가 있는지, 그다음 단지 크기는 어떤지. 단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단지 큰 데가 아무래도 편히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뭐 관리비도 당연히 싸지고요.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임장을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지하철이 도보로 걸어서 한 몇 분 안에 있느냐. 보통 한 뭐 10분 안에 들면 우리가 역시권이라고 말씀을 주로 하죠. 그렇듯이 지하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교육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는가. 초등학교가 있는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원가가 있는가. 흔히 뭐 초등학교가 있는 쪽이 가장 좋다고 하죠. 초품화. 그 다음에 대형 마트, 편의시설이 있는지, 도서관, 서점, 대형 병원, 공원 이런 것이 있는지. 다음에 주변에 공항이 있어서 시끄럽지는 않는지. 아무래도 공항 근처는 소음이 좀 심합니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 뭐 폐수 처리장이 있다든가 등등, 쓰레기 뭐 매립장이 있다든가 등등 이런 혐오시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뭐 제3차 뭐 얘기를 합니다만 현장 확인은 꼭 필수입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알 수 있지만 꼭 우리 경매를 할 때는 발품을 꼭 파셔야 됩니다. 현장을 확인하는 걸 필수적이니까 이걸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물건 분석 두 번째로는 가격 흐름 분석입니다. 가격 흐름 분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뭐 리버온, KB 부동산 리버온이라든가 뭐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최근 몇 년간의 가격 흐름 및 실거래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장을 갔을 때
지역 중개업소를 통해서 시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세와 급매물 그리고 전세가, 월세가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익성이 있는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경매의 목적이 낙찰이 아니고 수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는지 등등 이렇게 시세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렇게 물건 분석을 하기 위한 사이트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 이 사이트를 통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안 보고 가도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에 있는 물건 명세서에 보면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등기소에 인터넷 등기소에 나온 그 내용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상세히 보려고 그러면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등기부 등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소 기존 권리 뒤에 제가 그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소 기존 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등기부 등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확증일자, 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 내용이 있습니다. 확증일자라든가 전세권 설정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등기 등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경우 토지 쪽에 관심 있어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토지 이용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토지 이용의 계획이라든가 확인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 여부, 해당 토지의 규제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분석의 중요 또 사이트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면 현재 실거래가, 주택 매매, 전월세 거래량이나 추이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KB부동산 통해서 알 수 있고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부동산의 매물 개수, 시세 등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KB부동산, KB은행에서 나오는 리본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직급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별로, 지역별로 실거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 분석은 이러한 사이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물론 유료 사이트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알면 어느 정도 이 물건이 어떻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도 결론은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리 분석이란 것은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경매의 세 가지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권리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경매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매의 세 가지 원칙은 첫 번째, 경매는 소멸주의입니다. 낙찰받고 난 다음에 소멸된다는 거죠. 뭐가 소멸이 되느냐? 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말소 기존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존보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는 소멸주의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좋은 거죠.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재당 수정돼 있고 가압류도 수정되고 여러 가지 쭉 채권자들에게 많이 설정된 게 있는데 경매에 낙찰되고 난 다음에는 이 말소 기존 권리를 포함해서 그 뒤에 있는 후순위는 전부 소멸이 된다는 거죠. 등기부에서 깨끗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게 경매의 또한 매력입니다.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이라든가 선순위 임차인도 배당 요구를 하면 모두 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말소주의입니다. 소멸주의. 두 번째로 경매는 인수주의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멸주의가 안 되면 낙찰 받은 자가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말소 기준보다 앞서 등기된 권리가 있다면 말소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권리 분석에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자, 앞선 가처분, 가등기, 전시회권 등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이 있는 경우는 인수를 해야 된다. 대항력, 힘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힘으로 대항을 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내가 힘으로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소 기준보다 앞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항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그 낙찰된 그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 이 사람들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 전세권이 돼 있으면 전세 보증금이 돼 있으면 보증금을 다시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에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경매는 잉여주의입니다. 잉여주의. 자, 우리가 경매를 낙찰을 받았지만 그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배당이 되지 않으면 이 경매가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경매가 무효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는 잉여주의입니다. 경매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되어야만 경매가 성립되고, 잘못 적혔네요. 배당이 되어야만 경매가 성립되고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면 경매가 취소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매의 이 세 가지 원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매는 소멸주의이고 인수주의이고 잉여주의.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권리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경매 입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경매에 낙찰받고 상당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 중에 인수주의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경매를 내가 아주 싸게 낙찰을 받았다. 그 나중에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더 높게 사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확인을 해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 그리고 임차인들의 확증일자, 뭐 전입일자도 있죠. 전입일자 등 이런 걸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우리가 기일 입찰 일주일 전에 물건 명시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권리 분석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 명시표에. 이것만 보면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권리 분석을 한 내용을 물건 명시표에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입찰을 들어가기 전에 꼭 물건 명시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 명시표를 꼭 확인하고 경매 입찰을 들어가셔야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거기 핵심은 물건 명시표 내의 핵심은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소멸되는지 하는 기준 권리입니다. 요 말소 기준 권리는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그게는 건저당권, 은행에서 건저당 잡힌 그런 내용,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 과등기, 경매 등기, 이렇게 6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도 등기부에 가장 먼저 기입된 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 명시표에 보시면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것은
말소 기준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바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인수를 하는 인수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경매 인수주의. 그래서 낙찰 금액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다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에 바로 권리 분석의 핵심 내용입니다. 흔히들 권리 분석을 상당히 어렵게 해석을 하고 어려워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권리 분석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보면서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입찰 전에 다른 건 다 안 보더라도 이 항목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힘든 일이 안 생깁니다. 자,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온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사건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입찰서를 쓸 때 이 사건 번호, 그다음에 매각 물건 번호 이걸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낙찰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사건 번호 2019 타경 1076 요 내용을 사건 번호를 꼭 적으시고 그다음에 매각 물건 번호는 이 번호 내에도 매각 물건이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내가 오늘 입찰하는 물건이 뭔지 매각 물건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입찰할 때 제가 또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 중에서 권리 분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밑에 권리 분석 내용만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요 밑에 보면 요 사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법원에서 남대로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해놓았습니다. 요 내용만 보시면 권리 분석이 끝나는 겁니다. 권리 분석을 그러니까 한 5분만 보면 권리 분석이 다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이 내용이 잘못된 경우는 법원에서 책임을 집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제가 나중에 대금을 지불 안 해도 됩니다. 이 문제 있다. 이 서류에 너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느냐. 이렇게 법원에 제기를 하면 낙찰이 취소됩니다. 다시 유찰이 되는 거죠. 그러다면. 예. 자, 이걸 보시면 자, 최선순위 설정. 여기에 바로 말소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가장 중요한 말소 기준입니다. 2016년 2월 5일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순위 설정 말소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기준보다 요 밑에 있는 점유자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보다 앞에 되어 있느냐 선순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후순위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은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밑에 보면 점유자가 있는데 두 명의 점유자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분이 있고 B라는 분이 있는데 이 점유자들이 보증금을 A라는 사람은 2억이 2천이군요. 2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고 다음 B라는 분은 3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했는데 2017년 11월을 돼 있고 B라는 분도 2018년 9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A라는 사람은 2018년 7월 26일에 되어 있고 B라는 사람은 2018년 9월 7일 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두 군데 날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일자하고 확정일자. 현재 점유자, 세입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입신고를 언제 했는지, 확정일자 언제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할 때 경매를 공부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세를 들어갔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 전입신고한 것이 더 일찍, 더 빨리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마찬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그 중에 가장 늦게 된 거죠. 가장 늦게 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앞에 말소기준보다 더 빨리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이후로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를 잘 못합니다. 물론 나중에 배당 순수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도 그건 참 받기가 힘들죠. 먼저 은행에 건전당이 잡혀 있는 경우는 건전당 금액을 다 빼고 나면 뒤에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소기준보다 빠르냐 안 늦으냐 이것으로 합니다. 저기 여기 보시면 일단 두 점주장 모두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낙찰받고 나면 요 건전당 설정과 같이 다 같이 한목에 말소가 됩니다. 제 3원칙 중에 말소 경매 3원칙 중에 소멸주의죠. 소멸주의로 인해 이것이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다 소멸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을 인해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가 했는데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전부 소멸 다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시상권의 기여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이걸 매각 물건 명시표를 보시고 권리 분석에서 자 밑에 내용을 이걸 딱 보면 법원에서 해당 사항 없다, 해당 사항 없다 하면 이 물건은 깨끗한 물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 입찰을 하면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면 뭐 신경 쓸 게 없죠. 대금만 주고 나면 낙찰 받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명도를 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깨끗한 물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선순위가 있는 경우는 전입신고나 임차인 중에서 점주 중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 경우는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적어놨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다. 선순위로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밑에 적어놨습니다. 적어놓으면 이걸 보고 선순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요 정도 금액이 있는데 내가 이걸 인수해도 메리트가 있는 경우는 입찰하셔가지고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봤을 때 내가 낙찰을 받고도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경우는 입찰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매각 물건 명시서에 이것만 보면 권리 분석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매의 입찰과 낙찰, 그리고 입찰할 때 뭐 준비할 사항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